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네, 국정과제 추진에 상당한 속도감이 예상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정 기조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의 부산 이전 반대 기류에 선제적으로 신속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과 부산시가 건의한 현안 가운데 일치하는 과제가 해양수도 부산 육성입니다. 해사법원 설립과 HMM 이전 등도 포함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은 안개 속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북극 항로 선도를 통한 트라이포트 육성과 연계한 제도 마련책으로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누차 불가론을 밝히며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대안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도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부산시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시는 주요 정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간극이 큰 현안들이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상황입니다. 상호 간의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쉬운 것부터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1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도 큰 변수입니다. 지방 권력의 교체까지 겨냥하게 될 신여권과 삼선 연임을 노리는 박형준 시장 간의 갈등과 협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지역 현안의 변화나 그 성패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HMM 내부의 반대 기류 속에 과연 공약이 현실화가 될지 또 언제쯤 구체화될지가 해운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본사를 뒀던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HMM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해운선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항을 허브항으로 쓰고는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양수산부만으로는 동남권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어렵다면서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가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HMM 본사 이전 문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해운 물류 앵커 기업의 부산 본사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사라는 게 전략과 금융과 또 연구개발, 인사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브레인 역할을 부산이 할 수 있는 거대 해운선사 본사를 중심으로 선박 기자재 산업과 선용품, 벙커링 등 다양한 협력사의 동반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산 북항이 현재 재개발이 한창인지라 본사가 입지할 공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북항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긴 해도 민간 기업입니다. 찬성에 가까운 해상직보다 숫자가 더 많고 서울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은 육상직은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산업은행 이전도 노조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던 걸 감안하면 노조 설득을 위한 확실한 명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은 지역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설립 자본이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는 3조 원 규모라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김해공항의 올해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김해공항발 장거리 노선은 단 2개뿐이라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장거리 수요가 없어 노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주장인데 실제로 그럴까요? 하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900만 명. 올해 1분기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 늘며 무난하게 개항 최초 1,000만 명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앞두고 있지만 장거리 노선은 인도네시아와 우즈벡 단 2개뿐입니다. 제가 출장차 독일이랑 카자흐스탄을 자주 다니는데 이제 직항편이 없다 보니까 인천에 가서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출발하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바로 가는 편이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단체인 아이아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인천 등을 경유해 유럽과 북미를 오간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유럽은 주에 서너 번, 북미는 주 4번 운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 내항기를 타고 인천을 경유해 해외를 오간 사람이 40만 명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울경 지역에서 유럽과 북미 등으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 수요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아이아타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숨겨진 수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이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경우나 해외 인터넷 플랫폼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이아타 자료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현재 약 40만 명의 내항기 수요보다는 3배 정도 많은 120만 명 정도의 장거리 노선 수요가 있다고. 100만 명이 넘는 부울경 지역민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천공항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현대건설의 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네, 가정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가 물을 만나면 화재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철 야적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줄기를 쏘지만 물을 만나면 오히려 더 불길이 치솟으면서 불은 44시간이나 계속 타올랐습니다. 원인은 폐기물 속 숨어있던 폐배터리였는데 실제로 물을 만나면서 불길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터리의 주성분인 리튬 금속이 물을 만나면 인화성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불길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폐배터리 화재는 모래를 끼얹는 식으로 꺼야 하지만 정작 뭐가 원인인지는 불을 끄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그리고 연기가 모락모락 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리튬 배터리가 안에 때문에 빗물에 노출되는 폐기물 야적장이나 재활용 시설의 폐배터리는 말 그대로 화재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가장 위험한데 지난해 장마가 6월 19일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달부터 비상인 셈입니다. 이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 내 폐배터리 화재는 부산 경남에서 최근 5년 동안 19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 금액만 12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폐배터리 관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부터 분리수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충전식 배터리, 전자담배, 전동 킥보드 배터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절연 테이프를 붙여 지정된 수거함이나 주민센터 또는 대형마트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특히 캠핑 등에 쓰는 부피가 큰 배터리는 지자체나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에 문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허술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당장 코앞에 온 장마를 앞두고 부산 경남 폐기물 시설 속 폐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남해 다락논에서는 요즘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고령화로 농사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모를 심는 게 마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통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계단식 논, 일명 다락논으로 유명한 남해 다랭이 마을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만들어진 논에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경사도 가파르고 가뜩이나 좁은 곳은 기계도 못 들어가 손으로 모를 심어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 한 뼘이라도 농지를 더 넓히려는 선조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입니다.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덕을 돌을 쌓으면서 이 척박한 땅을 논을 만들었죠. 평야도 아니고 상당히 문화적인 값어치가 있습니다. 남해 다락논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국가 명승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에, 여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황금 들녘으로 변하며 계절에 따라 색다른 절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전통 농업 경관을 이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108개로 이뤄진 층층 계단에 한때 논농사를 하는 곳이 680여 필지에 달했지만 지금은 200필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해마다 모를 심고 있습니다. 지혜와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이거 정말 저희들이 개성 잘 시키고 이어나가야 될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으로 이어온 명승, 남해 다락논 모내기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주관한 고1 전국 학력평가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고1 학생 40만 명이 치른 학력평가 과정에서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이 3천여 명이 참여한 SNS 오픈 채팅방에 사전에 공유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문제를 각 시도교육청에 공유했고 이후 해당 교육청이 보안 관리하는 만큼 현재로선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부산 서구 한남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한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교실 뒤편 사물함에 있던 어항의 산소 발생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가 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수출로 경남의 원전 제조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경남의 원전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친환경 수소 청소차가 전국 최대 규모로 부산에 도입됩니다. 부산시는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모두 65대의 수소 청소차를 일선에 배치합니다. 수소 20kg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0에서 500km 운행이 가능한 수소 청소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국내 유일의 레저 자동차 전문 전시회인 2025 코리아 캠핑카 쇼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국내외 주요 제작사의 캠핑카, 캠핑 관련 용품 등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현충일인 내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26도, 밀양과 창녕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경남 내륙의 일교차 많게는 16도까지 벌어지겠고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어난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 모든 지역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20%로 하루 종일 약간 흐릴 확률이 높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거창은 4도 훌쩍 뛴 14도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한낮 초여름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어제보다 1도 더 오르겠습니다. 경남은 더 덥겠는데요. 합천이 30도, 밀양과 창녕은 31도 보이겠습니다.
통영은 어제와 같은 25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부산 기준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는 8일과 9일도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초반 흐려지면서 기온도 살짝 떨어지겠습니다.